군사 전문가들은 두 번의 세계대전에 사용된 무기를 검사한 후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됩니다. 전투에 사용되었던 총의 대부분이 한 번도 격발되지 않았으며 또한 격발된 총도 실제 상대를 향해 조준된 것은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사가 달린 전쟁터에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병사들은 차마 인간을 향해 총을 발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같은 인간을 죽이지 못했던 심성, 불과 100년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충격을 받은 군사 전문가들은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냈지요. 그것은 사격 연습에 사용되는 표적의 둥근 원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보다 많은 병사들이 적을 향해 총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나약하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폭력적 상황,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의 모습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영화와 인터넷과 스마트폰 속에 죽이고 죽는 게임은 우리에게 살인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폭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을 통해 돈을 따거나 잃는 사행성의 조장은 인생의 엄격함과 진지함을 파괴합니다. 가상현실 속 폭력에 익숙해진 현대의 병사들은 실제 전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진행되는 사이버 놀이에 중독된 우리에게 삶은 그저 우연과 행운에 기댈 도박일 뿐이지 않을까요? 사이버 공간은 인간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증폭시킵니다. 수많은 정보가 흐르고 지구상 어느 곳도 거의 즉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 세대, 한 세기의 시간을 통해 변화되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거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가히 혁명적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이버 세계가 가져다주는 상상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통제 범위를 쉽사리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날지 않아도 위성의 눈으로 남극의 빙하를 볼 수 있고 수천 미터 깊이의 해저를 탐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적들이 인간의 상상과 열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 몇 번의 클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무한으로 극대화되지만 그 상상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사이버상의 대리만족으로 호기심과 무의미한 환상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대륙, 사이버 세계에서의 상상은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이버 좀비들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세계에서 인간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자유롭게 그 세계를 탐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원의 파워 버튼 하나로 그 세계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현대인이 찾아낸 또 다른 유토피아일지 모릅니다. 영국 작가 토머스 모어가 지은 짧은 소설 속의 섬 유토피아. 그것은 현실의 삶, 현재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갈망의 종착지입니다. 유토피아의 주인공 히스로디스는 대양을 항해하다 우연히 한 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매료되어 5년 동안 그곳에 체류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에게 그곳을 알리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사이버 공간을 여행하다 전원을 끄고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는 오늘의 우리처럼 말입니다. 모아의 유토피아는 이후 이태리 작가 campanelli의 태양의 나라, 그리고 영국 사상가 베이컨의 노바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토피아라는 말의 어원은 이상향에 대한 열망에 빠진 우리들을 허망함으로 채웁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오우는 없음을 뜻하고 토포스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이버 세계의 유토피아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환상 속에서나 등장합니다.
현실에 뿌리박지 못한 환상 속을 배회하는 사이버 좀비들의 세계일 뿐인 것입니다. 권력 이론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알투이세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억압적 구조와 이념적 구조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경찰이나 군대 등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통제와 교육, 종교, 대중매체 등에 의한 정신적 통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 인간은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집단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현대인들이 선택한 사이버 세계는 대중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념적 구조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라질 그것이지만 내일 또다시 버튼을 눌러 그것들을 불러올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문명은 사이버로 조종된 인간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 의해 조작되고 훈련된 사이버 전사들. 그들은 사이버 세계는 미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향을 찾아 헤맸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오늘의 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유전공학이 생물학을 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의 단계로 이끌었던 것처럼 사이버 전사들의 미래 세계는 인간의 상상력을 조종해 감히 엿보지 말아야 할 신성의 세계를 훼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 그리는 미래의 세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인간의 상상력은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인간이 성취해야 할 대상이 더 이상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에 대한 과도한 자만심 때문입니다. 사이버 세계에서 우린 아바타를 만들고 사랑의 환상을 만들고 심지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려 합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인간은 신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의 황무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진부할 뿐입니다. 상상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할 때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역사를 이루고 문명과 문화를 탄생시켰죠. 이제 사이버 전사들은 더 이상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명의 발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문명이 순식간에 건설되고 찰나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현실 속에서 고뇌하고 벽돌을 날라 피라미드를 지어야 합니까? 인문학적 사변들은 현대에 들어서면서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 공자의 제자들 속에 회색의 머리를 날리며 배회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지 덮인 책들 속에서 학자의 넋두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멸망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역사가 과거의 그림자 속에 묻히고 철학은 게으른 궤변론자의 웅얼거림처럼 무의미하고 문학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판타지에 불과하게 된다면 무엇이 그들을 대신해 과거, 현재와 이어지는 실제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자신들이 미래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버 전사들을 향해 새로운 각성을 전파할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문학, 인간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색, 역사라는 과거의 거울을 되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전사들의 무자비한 파괴에 맞서 인간을 인간다울 수 있게 하는 보다 명료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삶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